중국이 유엔 무역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다 들통이 났습니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기원 논란에서 시작된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이후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석탄 부족을 겪어왔으며 발전용 석탄의 공급이 부족하여 최악의 정전 사태로 일반 가정은 물론 공장들도 멈추는 사건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요소수 사태로도 이어져 우리 국민에게도 큰 민폐를 끼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후 잠잠해졌던 사태는 최근 중국의 북한산 석탄 밀수입 관련으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21년 8월 8일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를 통해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선박 이미지를 확인했으며 전문가들을 통해 해당 선박이 북한 국적의 태평이호와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기록을 통하여 이 선박은 다음 날인 8월 9일 남포항에서 출발해 같은 달 13일 석탄을 취급하는 중국 산둥성의 주요 항구 름코우항에 도착해 26일까지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AIS는 선박이 자동으로 자신의 위치를 발신하는 장치로 니케이는 이 기록과 미국 플래닛랩스의 위성 영상 기록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또한 선박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S&P 글로벌 데이터에서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직항한 해당 선박의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니케이는 영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레피니티브로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북한 관련 선박 180여 척의 AIS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57척 이상이 석탄을 취급하는 중국 항구에 입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수상한 선박이 포착되었는데요. 4월 4일 유럽 에어버스가 운용하는 고해상도 광학위성이 포착한 이미지에서 과거 석탄 밀수 혐의가 있던 북한선 금야호와 특징이 일치하는 선박이 잡혔으며 이 선박도 남포항에서 룸코항으로 이동한 항적이 AIS로 나타났다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년 전 핵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로 유엔 회원국에 대한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는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석탄은 북한에 2016년 기준 연간 11억 달러의 외화를 공급하는 주요 수출품입니다.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며 국제무역통계에서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석탄 수출은 중단된 것으로 나옵니다. 북한산 석탄 거래에 관한 정보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룸코우시 홈페이지에서는 룸코우항이 중국 내에서 북한산 석탄 취급량 1위라는 선전을 띄우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 2017년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석탄 수출은 북한의 최대 수입원이며 2016년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약 11억 달러로 수출 총액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제재로 핵개발 자금줄을 끊을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북한이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밀수 형태로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위원은 밀수혐의 선박을 안보리에 보고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으면서 제재 리스트에 추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5월 26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대북 제재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미국 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연이어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몰수 금액이 1,5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기로 한 벌금 액수도 30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법원이 몰수를 허가한 대북 제재 위반 자금은 1,491만 달러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조치는 4개의 익명 기업이 소유한 계좌 3개에 예치된 237만 달러를 겨냥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발표한 명령문을 통해 해당 자금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과 달러 거래에 이용되고 자금을 소유한 회사 중 일부는 북한 정찰총국의 관리를 받아왔다며 몰수를 허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42만 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 탕신 등의 개인 자산 각각 50만 1천 달러와 2만 4천 달러의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중국 통신기업 Z가 불법으로 북한의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운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은 업체 대표 부부에게 다른 소득이 없었다며 개인 자산에 대해서도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미국 법원은 이들 판결에 앞서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몰수 소송을 당했던 싱가포르 소재 기업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 중국의 단둥 총타이 무역과 이 업체 대표 치유펑 등의 자산에 대해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 정부에 몰수당한 금액은 약 1,158만 달러로 최근 몰수 판결이 내려진 자산을 더해 전체 몰수 규모가 1,5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몰수 총액에는 지난 2019년 최종 몰수 판결을 받았던 북한 선마과이즈 어네스트 호와 지난해 몰수된 유조선 커리저스 호의 매각 대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몰수 총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의 불법 가상화폐 흰계좌들에 대한 몰수 소송 2건이 현재 계류 중이어서 이들 자금까지 최종 몰수 판결을 받을 경우 전체 몰수 규모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던 2017년을 전후해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들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 몰수 금액의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몰수 소송에 앞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벌금 납부에 합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적발돼 미 정부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기업은 지난 2년 동안 총 6개로 이들의 벌금 납부액 총액은 311만 달러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TD뱅크 그룹이 미 재무부와 11만 5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TD뱅크 그룹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인가 없이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 9명의 계좌를 개설해 총 1,479건의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D뱅크가 지난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5일 사이 허가 없이 거래한 금액만 총 38만 3,865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50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 PTBM제이사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아랍에미리트의 담배 필터 제조업체인 에센트라 주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수출입 업체 양반 등도 이 기간 미 법무부와 벌금에 합의한 기업들입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해외 공간에 물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양반은 동남아 일대에서 대북 제재 회피 목적의 자금 세탁에 공모하고 미국의 대리은행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상 류익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